오늘은 148페이지부터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했을 문제만 골라서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5번입니다. 이 함수의 이름 가우스 함수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기억을 더듬어 보자. 자, 가우스 2.1을 계산하고 싶다. 그럼 정의대로라면 2.1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들 중에서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중에서 제일 큰 거 말했으니까 그렇지 2가 되겠네. 그럼 2.8에다가 가우스를 취해도 그렇지 이겠다. 2점 얼마 얼마로 시작하는 것들은 전부 다 가우스 값이 2가 될 거야. 가우스 2도 2가 되겠지. 그럼 정리해보면요. 2에서부터 3 사이일 때 가우스 x는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정리해보자.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n으로 다가갈 때를 보고 있으니까 그럼 n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떤 x값이 n보다 크고 n 플러스 1보다 작다면 그 값에 가우스 취하면 얼마가 될까? 그렇지, n이 된다는 거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면 우리 이걸 가지고 극한값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가우스의 극한이 중요한 거는 왼쪽에서 다가올 때하고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가 다르기 때문이었어. 근데 특별히 n으로 다가갈 때 이 가우스 함수를 포함한 이 함수의 극한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오른쪽 극한하고 왼쪽 극한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 그대로 살펴볼게요. x가 n의 오른쪽에서 다가갑니다. 식 그대로 쓸게요. 자, 상태를 한번 살펴보자. n의 어떤 쪽? 오른쪽. 그러면 이 말은 x의 값이 n보다 어떤 상태라는 거야? 그렇지, 크다는 거야. 자, 그런데 여전히 n에 다가가고 있는 상태이면 틀림없으니까 n 플러스 1보단 당연히 작겠지. 그럼 x라는 값은 n 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되는 값이구나. 그럼 n 점 얼마 얼마니까 가우스 값은 얼마가 될까? 그렇지, n이 되겠네. 가우스 x 대신에 가우스 x의 자리에 n 집어넣어줘도 되겠나? 그럼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리미트 n이 x가 n의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n분의 n제곱 플러스 x가 되겠네. 이제 이 x 자리에 n을 대입하면 n분의 n제곱 플러스 n이 되겠습니다. 분모 분자 다 n으로 약분해도 될까요? n으로 약분. 그럼 오른쪽 극한은 n 플러스 1이 되었네. 자, 이제 자극한 한번 볼까? 자극한도 식에 생긴 모양은 똑같을 거니까 위에 걸 참고해 볼게요. 자, n의 왼쪽에서 간다고 했으니까 x는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을까? x의 값은 n보다 어때요? 작아요. 그치? x의 값은 n보다 작고 당연히 n에 다가가고 있으니까 n-1보다는 크겠네. 그러면 가우스 x 대신에 n-1 써주면 될까요? 그래서 n-1을 써주면 n-1분의 n-1의 제곱 플러스 x가 되겠네. 역시 x 자리에 n 대입합니다. 그럼 n-1분의 n-1의 제곱 플러스 n 되겠네요. 자, 식 한번 정리할까? n-1분의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니까 요렇게 정리되겠다. 자, 극한이 k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왼쪽 극한, 오른쪽 극한이 똑같아야겠지. 그럼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n 플러스 1이 n 마이너스 다 풀렸네. n의 값 알겠다. 자, 대각선 정리합니다.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곱하니까 왼쪽은 n 마이너스 1, n제곱 마이너스 1, 오른쪽은 이렇게 되어서 모든 항을 왼쪽으로 이항할게요. 자, 그러면 n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0이 되므로 따라서 n의 값은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 가우스를 이용한 문제였지만 정의대로 해석만 잘하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조금 넘어가서 9번 문제 한번 볼게요. F 안에 복잡한 식이 들어가 있어. 뭐 해라? 치환해라. x-2를 t로 치환할게요. 자, x가 2로 다가간댔어. 그러면 x 자리에 2 집어넣으면 t는 0으로 다가가네. 그럼 주어진 극한은요. 다시 써보면 t가 0으로 다가갈 때 분자도 ft, 분모도 t네요. 요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다. 이 값이 0이 아닌 일정한 값이라고 했으니까 k라고 두고 그 값이 절대로 0은 아니다 이렇게 표시해두자. 내가 계산하고 싶은 극한 보세요. 자, fx를 가지고 있거든. 근데 fx는 항상 누구랑 세트가 되어요?
그렇지, x랑 세트가 되어야 없어질 것 같네. 그래서 저 가지고 있는 극한의 분모 분자를 x로 나눌게요. 자, x로 나누면 남은 부분 처리한다. fx를 x로 나눈 거 뒤에 마이너스 x 오겠지. fx를 x로 나눈 거의 3배 이렇게 되겠네. 3fx니까 플러스 x 이렇게 되겠다. 자, 이제 각각의 극한을 한번 생각해 보면 x분의 fx의 극한은 뭐라고 뒀어? 우리가 k라고 뒀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0 집어넣으면 k-0에 3k 플러스 0 그럼 k분의 3k가 되어서 정답은 그렇지 3이 된다. 문제 볼게요. 주어진 정보부터 정리합니다. A의 좌표는 0,t다. 그러면 OA의 길이는 t로 정리 끝났네. 자, 그 다음 내가 구하고 싶은 길이는 PH의 길이인데요. 자, PH의 길이는 점 P의 Y좌표만 알면 되겠네. 그럼 나는 뭐만 찾으면 돼요? 점 P만 찾으면 돼. 자, 점 P는 어떤 점일까? 직선과 원의 교점이구나. 그럼 직선의 방정식 찾아야 되겠다. 그치? 직선의 방정식 지나는 점 마이너스 1,0, 0,t 알고 있으니까 점과 기울기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이 두 점이 특별히 x절편과 y절편이기 때문에 우리 x절편과 y절편을 알 때 방정식 한번 활용해 볼게.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 기억하고 있어요?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해서도 직선의 방정식 작성할 수 있었다. 자, 직선 AB 찾아볼게요. 자, 직선 AB의 x절편 어딨어? 그렇지, 밑에 마이너스 1이네. y절편은 얼만가요? t예요. 그럼 x절편하고 y절편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y절편 t라고 했어. t분의 y는 1 이렇게 작성해 볼게요. 자, 직선의 방정식 모두 작성했고 원의 방정식은 문제에서 주어졌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두 개를 연립하려고 해요. 자, 정리하자. 마이너스 x. 그치, 저쪽으로 넘길게. 1은 이쪽으로 넘길까? 그럼 x는 형태로 정리되니까 x는 t분의 y 마이너스 1로 정리할 수 있겠네. 이 x를 이 식의 x에다 대입해가지고 연립방정식 풉니다. t분의 y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이다. 괄호 풀게요. t제곱 y제곱 마이너스 t분의 2y 플러스 1 완전 제곱식 풀었고 남은 부분도 그대로 쓸게요. 자, 오른쪽에 1, 왼쪽에 1 같이 없어지고 남은 부분 중에 y제곱 가지고 있는 항은 얘랑 얘네 y제곱으로 묶어낼게요. 자, y제곱으로 묶어내면 t제곱분의 1 뒤에는 y제곱 하나 있으니까 y제곱 마이너스 t분의 2y는 0이다. 자, 둘 다 y 한 개씩 가지고 있으니까 y로 한 번 더 묶어냅니다. y로 묶어내면 그대로 쓰겠네. 그렇지. 그럼 만족하는 y값은 몇 개? 2개가 나올 거다. 왜냐하면 이 원과 직선의 교점도 몇 개니까. 2개니까 당연히 한 개는 점 P가 될 거고요. 한 개는 점 B가 될 겁니다. 그럼 연립방정식의 해 y값은 0이거나 B의 좌표이거나 그럼 뒤에 나오는 건 P의 y좌표겠네. P의 y좌표는 t제곱분의 1 플러스 1분의 t분의 2. 한 번 더 정리하면 좋겠네. 분모 분자에 모두 t제곱 곱해줄까? 그럼 1 플러스 t제곱분의 2t가 되어서 식 다 정리 끝났네요. 자, 지금 내가 두 번째로 구한 요 값이 누구의? 그렇지, 점 P의 y좌표 맞나? 점 P의 y좌표가 곧 pH의 길이라고 했어. 우리 pH의 길이 다 구했네. 그럼 pH의 길이 자리에 1 플러스 t제곱분의 2t 집어넣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t가 무한대로 갈 때 계산도 바로 해주세요. 분모는 1 플러스 t제곱이 될 거고 분자는 t 곱하기 2t 될 거니까 2t 제곱 되겠네. 오랜만에 보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다. 분모도 2차, 분자도 2차니까요. 최고차항의 개수비 정답은 1분의 2가 되어서 2가 될 겁니다. 자, 문제 계산 과정이 길었지만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자, 13번 문제입니다. 조금 익숙해 보이는 문제 형태네요.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 분자의 차수에 집중해서 보자. 분모가 x제곱이니까 개수비가 1이 되기 위해서는 분자는 2차식이면서 개수는 1이 되어야 되겠네. 즉, 이 식 x 빼기 x 세제곱을 계산한 게 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식이어야 되겠다. 그러면 x세제곱을 넘겨서 정리하면요. fx는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뒤에 항은 모르니까 ax 플러스 b라고 둘까요? 첫 번째 극한을 이용해 봤습니다. 두 번째 극한 볼게요. 자,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분모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0 되는 걸로 봐서 분자에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되어야 되겠다. f 마이너스 1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고 그 값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고? 0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 1 마이너스 1 없어지고 남은 부분 정리하니까요. a는 b가 됐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던 식에다가 a는 b를 다시 한번 대입해보면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가 되겠네. 여기에서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질 거라니까 어떻게 묶어서 인수분해를 하면 바로 보일까요? 그렇지. 이렇게 두 개씩 묶어서 공통인수 앞에 거 두 개는 x제곱 뒤에 거 두 개는 a로 묶어내니까 바로 x 플러스 1을 끄집어낼 수 있게 되니 x 플러스 1로 묶어내고 남은 부분은 x제곱 플러스 a가 되겠네. 그렇지. 자, 그럼 두 번째 극한에다가 다시 한번 fx 자리에 이 식을 대입해 봅시다.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에 x제곱 플러스 a니까 분모 분자 x 플러스 1 약분해주고요. 1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플러스 a가 될 거고 문제에서 그 극한값이 4라고 했기 때문에 a의 값은 b의 값과 같고 3이 되겠네요. a는 b는 3이 됩니다. 문제에서 fx의 식을 물어봤나요? fx는 그러면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이 되었네. 자, 문제를 모두 해결해 봤습니다. 자, 간단한 문제였지만 다른 관점에서도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늘 강조했던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를 따로따로 순차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동시에도 한번 살펴볼게. 자, 첫 번째, 무한대로 가는 극한에서 내가 어떤 정보를 얻었지? 똑같은 방법으로 fx는 분명히 x세제곱 플러스 x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일 거다. 뒤에 식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상태다. 자, 두 번째 식에서 어떤 힌트를 얻었어? 그렇지. fx는 누구를 인수로 가질 것이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 되어야 되니까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져야 할 것이다. 자, 이걸 두 개를 동시에 고려해 볼게요. 그러면 fx는 몇 차식? 그렇지. 3차식이니까 내가 그 뒤에 x 플러스 1 뒤에 오는 식은 몇 차식이어야 될까? 그렇지. 2차식이 되어야 되겠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곱했을 때 x 세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지. 앞에 오는 식은 x제곱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다. 그치? 자, 그리고 이제 제곱항 고려합니다. 자, 이 뒤에 몇 x가 와야 될지를 고려할 건데 x제곱항은 이렇게 곱해서도 나올 거고 이렇게 곱해서도 나올 거란 말이야. 자, 앞에서 x제곱 나왔고 뒤에서 몇 x제곱 나올 텐데 그 결과가 x제곱 한 개여야 되니까 뒤에서는 안 나와야 되겠다. x항은 없어야 되는구나. 요 두 번째 항은 없어야 되는구나. x항은 없습니다. 0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수를 생각했을 때 상수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무런 힌트도 없어. 그럼 뭐라고 둘까? 그렇지. 플러스 a 모른다. 이렇게 두게 되면 내가 지금 fx로 둔 식이 두 번째로 얻어진 요 식과 형태가 어떻게 돼요? 똑같아져서 조금 단계를 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를 푸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손이 가는 방식대로 편안한 방식대로 풀면 됩니다. 자, 뒤에 문제로 계속 가볼게요.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고 양변에 x제곱 마이너스 4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
나눠도 되니? 그렇지.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을 때에만 양변에 나눌 수 있어. 그럼 이때만 fx는 자, 넘겨서 정리하면 인수분해 바로 해도 될까요? x제곱 마이너스 4 대신에 합차. 위에는 원래 있던 3차식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x가 2도 아니고 마이너스 2도 아닐 때에만 fx는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 자, 구하고자 하는 값 볼게요.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 당연히 모르지. 자, 근데 대신에 뭘 구할 수 있어? 그렇지, 연속이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로 갈 때 극한값을 대신 계산해도 될 것 같아. 자, 마이너스 2로 다가간다는 건 x는 당연히 마이너스 2는 아니라는 걸 의미하고 마이너스 2에 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2도 아니겠다. 그치? 그럼 2도 아니고 마이너스 2도 아니니까 fx 대신에 바로 위에 식을 써도 되겠네. 쓰면서 바로 보인다. 분모에 대입하면 뭐 되니까? 0이 되니까 분자에 대입하여도 그렇지 0이 되어야 되겠다. 식 하나 찾았네요. 마이너스 2를 분자에 대입하면 0이 될 것이다. 그러면 F2에서도 똑같은 이야기 할 수 있겠네. x가 2로 다가갈 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분의 x 세제곱 ax 플러스 b고요. 2를 분모 분자에 대입하여도 모두 0이 될 것이다. 그럼 식만 정리해서 씁시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여도 0이 될 것이다. 자, 마이너스 2부터 대입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0 될 거고요. 8, 2 대입하니까 2a 플러스 b가 0이 되겠지. 그렇지. 우리 변변 연립해버릴까? 두 개 더해보니까 b는 0만 남았네. a 값도 구해보자. b는 0 대입하니까 a는 마이너스 4가 되었다. 그럼 분자만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얘들아, 분자가 x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였어? 그럼 a, b 자리에 대입하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4x가 되는구나. x로 묶어내면요.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그렇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되겠네. 그럼 극한을 마저 계산하기 위해서 분모에다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대입해도 될까요? 마찬가지. 자,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거 있는 건 뭐 되고? 약분 되고 남는 거에다가 각각 마이너스 2랑 2 집어넣으니까 f 마이너스 2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남은 x에다 2 집어넣으니까 2가 되어서 두 개의 합은 마이너스 2 더하기 2가 되어서 정답은 0이 되겠네요. 잘 마무리했습니다. 8번 문제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함수값이 주어져 있고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주어져 있는데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라고 했어.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도 연속일 거니까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1로 다가갈 때 극한값. 그렇지. 함수는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함수를 써줘야 되겠네. 자, 이 극한값이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과 같아야 합니다.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c. 왜? 이유는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지. 자, 이제 마이너스 1을 분모 분자에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분모에 마이너스 1 넣으니까 0 되거든. 그럼 분자에 넣으면 0 될 거 틀림없고요. 그럼 0분의 0꼴이란 이야기구나. 0으로 만드는 인자를 약분하겠다. 그치? 조심해야 할 것은 x 플러스 1의 제곱만큼 약분이 되어야 극한이 존재할 거니까 위에 있는 이 3차식도 x 플러스 1의 제곱을 두 번 인수로 가질 거다. 조립제법을 하면 x 플러스 1로 두 번 나누어 떨어질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조립제법 해볼게요. 3차식, 2차식 없어요. a, b 해놓고 x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내려볼게.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a 플러스 1 될 거고 마이너스 곱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나누어 떨어져야 하니까 이만큼이 그렇지 0이 될 거다. 식 하나 얻었네요. 조립제법 한 번이 끝이 아니라 그렇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떨어질 거니까 한 번 더 될 거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될 거니까 나머지 a 플러스 3 될 건데
역시 한 번 더 나누어 떨어져야 한다. A값과 B값 다 나와버렸네. 자, 정리해보자. 밑에서 A는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됐네. B의 값은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넣어볼까? 그럼 B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럼 C값만 찾으면 되겠다. 그치? 그럼 조립제법한 결과 한번 보세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남아있는 식이 x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여기에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 분모 분자에 x 플러스 1의 제곱을 약분하니까 남아있는 식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c의 값은 얼마가 되나요? 그렇지. 마이너스 3이 되네. 그래서 정답은 A, B, C의 값은 순서대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문제 건너뛰고 20번 문제 볼까요?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천천히 살펴볼게요. 자, 기억보기 두 개를 곱한 함수를 묻고 있는데 두 개를 곱한 함수 자체를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아서 두 개를 곱한 함수를 직접 써볼게요. 두 개의 함수를 곱할 거예요. 두 개의 범위가 같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 절대값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는 마이너스 1이고요. gx는 1입니다. 그럼 두 개를 곱한 함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언제? 절대값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작을 때는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x를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x가 되겠네.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그럼 범위만 바꿔줍시다.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 선생님 부등호 방향 가에 있는 거 알려줬고 밑에 거 사이에 있는 거 알려줬지. 절대값이 1되는 두 개의 값 마이너스 1과 1의 가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양가에하고 사이에 마이너스 1과 1의 사이에 있을 때 각자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는 어디서의 극한을 보고 있어? 마이너스 1에서 보고 있어. 자, 그럼 마이너스 1에 자, x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상태지. 작은 상태에서 어디로 다가갈 때? 마이너스 1로 다가갈 때. 이때 한번 볼게요. 그때는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 되었네. 좌극한도 마이너스 1이고 함수값도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1보다 지금 x가 어떤 상태? 큰 상태에 있어. 큰 데에서 마이너스 1로 다가갈 때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이 나올 거니까 오른쪽 극한은 얼마가 되겠어? 1이 되겠네. 왼쪽 극한은 마이너스 1이고요. 오른쪽 극한은 1이 되어서 두 개의 극한값,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함수값은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억은 틀렸네요. 자, 디귿 보기도 두 개를 곱한 함수에 대한 거니까 디귿 보기도 같이 보고 넘어갈게요. x는 1에서 연속인지 물었으니까 x는 1에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한번 체크해 볼게. 자, x가 지금 1보다 어떤 상태야? 큰 상태야. 큰 상태에서 1로 다가가고 있어. 오른쪽 극한 한번 볼게. 자, 오른쪽 극한 값은 얼마가 됐어요? 마이너스 1이 됐어요. 당연히 1을 넣은 함수값도 마이너스 1이겠다. 오른쪽 극한, 우극한과 함수값은 같은 상태에 그럼 마지막 1에서의 좌극한만 확인합시다. x가 1로 다가간다. 그럼 여기다가 x자리에 뭐 대입할 거예요? 그렇지, 1 대입하자. x자리에 1 대입하면 역시 마이너스 1로 똑같아지나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모두 마이너스 1로 같아지니까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니은 보기만 체크해 볼게요. 곱했던 것처럼 더한 함수도 나타내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직접 더해 볼게요. 자, 두 개 더하면요 0이고요.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네. 이번에는 함수 범위도 바로 써볼까? 마이너스 1보다 작다, 1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 1과 1의 사이다. 일때 뭐 물어봤어? 니은에서 마이너스 1에서 물었네. 그럼 마이너스 1에서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1로 다가갈 때 극한값 0이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도 0 나오겠네. 자, 마이너스 1보다 큰 곳에서 마이너스 1로 다가갈 때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럼 얼마예요? 그렇지, 2가 되네. 0과 2는 같아 달라.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x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 불연속이라고 물었으니까 보기 답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었습니다.
그 다음 21번 문제 볼게요. 선생님은 극한과 연속 단원에서 개인적으로 너네들한테 함수의 합성이 제일 어렵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나는 어떤 함수를 볼 거예요? fx에 gx를 합성한 이 합성 함수를 볼 건데 이 합성 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었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gx라는 함수는요. 다항 함수니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거든. 그럼 불연속점은 어디서 나오냐면 fx에서 나올 거야. 자, 바로 밑에 그래프에서 fx는 어디서 불연속이지? 1에서 불연속이니까 그럼 나는 저 합성을 한 함수도 x는 1에서 연속이라는 걸 보여주도록 연속이 되도록 a, b의 값을 정해야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x는 1에서 연속이라는 건 똑같아. 합성함수도 1의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 함수가 그저 합성함수일 뿐이야. fx에 gx를 합성한 함수 1의 왼쪽에서 다가갈 때 그 극한값, 합성함수의 극한값 마지막으로 그렇지 함수값 이 세 개가 같아지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내가 함수 안에 복잡한 식이 들어가 있어. 이럴 때는 늘 우리 뭐 했지? 치환했어. 우리 fx를 뭘로 치환하자? t로 치환하자. 그러면 식은 오히려 간단해지네요. 리미트 gt가 됐구나. 그럼 문제는 어떤 부분이냐면 x가 1의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걸 t가 어디로 가느냐로 바꿔주는 것뿐이야. 어디서 찾아야 되겠어? 위에 그래프 있으니까 그래프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얘들아, x가 1의 오른쪽에서 이렇게 다가가고 있어. x가 1의 오른쪽에서 다가가고 있어. 그러면 fx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움직이는 중이야. 근데 실제로 내가 보는 건 fx의 y값이니까 y값에 집중해서 보면요. y값은 지금 요 초록색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맞나요? 어디로 다가가지? 그렇지. 2로 다가가. t의 값은 fx의 값은 2로 다가가는 게 틀림없는데 2보다 위에서 내려오지. y값은 위아래니까 더 큰 쪽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단 말이야. 2보다 더 큰 쪽에서 위에서 1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될 거야. x가 1의 오른쪽에서 간다는 게 2의 오른쪽에서 다가온다. 이렇게 바뀌는 과정만 이해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1의 왼쪽에 대해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fxt로 치환할 거고 리미트 gt 해놓고요. t의 움직임 한번 볼게요. 자, 1의 왼쪽에서 다가갈 때 fx 함수는 이렇게 움직일 거거든. 그럼 그때 y값은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중일 거잖아. 그치? 0으로 다가가는데 0보다 아래에서 0으로 오더라. 0 마이너스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 이해되나요? 잘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F1 한번 해결해 볼까? 자, 얘들아 F1 찾아보세요. 1에서의 함수값은 그렇지 1이다. 그래서 이 함수값은 G1로 정의될 거다. 그럼 마무리해 볼게. 자, 얘들아 gx는 다항함수니까 2를 대입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G2 그치? 마찬가지 G0이 될 겁니다. 밑에는 G1이 될 거예요. 세 개의 값이 다 어떻기만 하다면 같기만 하다면 G2하고 G0하고 G1이 같기만 하다면 합성함수는 x는 1에서 연속이겠다. 세 개의 값 중에서는요. G0의 값을 알고 있어. G0 대입해 보세요. 얼마야? 그렇지. G 자리에다가 0 집어넣으니까 1 되는 거 알고 있네. 그러면 나머지 두 개의 값 G2하고 G1이 1 된다고 식을 세우면 계산이 끝나겠구나. 마무리해 볼게요. 자, 2 집어넣습니다. 그럼 8 플러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1이 그렇지. 얼마가 돼야 된다고? G0이랑 똑같아져야 한다고. G1도 써볼게요.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1인데 그 값도 역시 G0의 값이랑 똑같아져야 합니다. 자, 왼쪽 오른쪽에 1, 1, 1, 1 다 날리고 연립하려고 하니까 밑에다가 2 곱해야 되겠다. 그래서 2 곱할게요. 자, 2 곱하면 2a 플러스 2b가 0이다. 이렇게 정리되겠네. 제일 위에 식에서 제일 밑에 식을 뺍니다. 변변 뺄게요. 그러면 2b, 2b 똑같으니까 소거돼서 없어질 거고 남은 부분 정리하면 그렇지 6 플러스 2a가 0 되겠네. a 값은 얼마야? 그렇지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3이고요.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B의 값은 얼마? 그렇지, 2가 되겠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B는 2가 정답이 될 거예요. 합성함수의 극한은 늘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꼼꼼하게 스스로 한 번 더 꼭 풀어봅니다. 자, 22번처럼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고 극한이나 연속을 묻는 문제는 우리 쪽지 시험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천천히 볼게요. 자, 나는 x값들의 집합을 만들 거야. 근데 어떤 x값들이냐면 이 2차 방정식을 0으로 만드는, 이 2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들을 집합으로 만들 거야.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 우린 이걸 근이라고 표현하잖아. 그치? 그럼 근의 집합을 가지고 와서 그 원소의 개수를 이야기하고 있어. 얘들아, 그럼 근의 개수를 말하는 거구나. 얘는 근의 개수를 FA라고 뒀네.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뭘로 판단하지? 그렇지, 판별식으로 판단할 거야. 2차 방정식의 근은 2개 아니면 1개 아니면 0개네. 그럼 각각 어떻게 될 땐지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판별식 B' 쓸게요. 짝수식 판별식 씁니다. A-2의 제곱 마이너스 AC A-2다. 우리 먼저 두 실근을 가질 때부터 얘기해 볼까?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부터 얘기해 볼게요. 자, A-2로 묶어낼까요? A-2로 묶으면 앞에는 A-2, 뒤에는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되겠네. 한 번 더 정리하면 A-2에 A-3이 0보다 크다. 자, 부등호 방향 보세요. 선생님, 한번 붙여보랬어. 가에는 0으로 만드는 값이 2하고 3인데 그거에 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리하면 A의 값이 2보다 작다. 또는 A의 값이 3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되겠다. 우리 지금 어떻게 시작했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 말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근의 개수를 우리가 FA라고 뒀으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해서 쓸 수 있겠네. 그럼 나머지 경우 판별식이 0이 될 때는 어떻게 돼? 언제일까? 그렇지. 똑같은 판별식 쓸 거니까 이거나 3이 될 때 판별식이 0이 될 거고요. 판별식이 0이 된다는 건 중근을 갖는다. 한 개의 근을 갖는다는 걸 말하네. 그러면 A 값이 2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는 판별식의 값이 0보다 작아져서 실근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내가 FA의 값은 다 구했어요. FA가 불연속이 모든 A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A에 대해서 FA의 값 함수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까? 자, A 값이 여기 있어. A 어디를 경계로? 그렇지. 2랑 3을 경계로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X의 값이 2보다 작거나 3보다 클 때는 근의 개수가 2개라고 했네. 여기다 2개짜리 한번 그려볼게. 자, 이렇게 2를 가질 거다. 2거나 3일 때는 함수값이 1이 된다고 했어. 2에서 3 사이에서는 함수값이 0이 된다고 했어. FA의 그래프. Y는 FA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네. 그럼 얘는 어떤 지점에서 불연속인가요? 그렇지. X는 2하고 X는 3에서만 불연속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러면 불연속인 모든 A 값의 합은 정답은요. 2 더하기 3이 되어서 5가 됩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전에 비슷한 문제 중단원에서 한번 푼 적이 있었네. A, B, C로 된 형태였던 것 같아.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걸 보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3개가 관찰된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조건부터 확인할게요. 다항함수니까 어떤 닫힌 구간을 가지고 와도 그 닫힌 구간에서 연속 필요한 조건은 만족했네. 그럼 부호가 바뀌는 것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 어디를 체크하면 좋겠어? 그렇지. 저식 정리할 생각 말고 저식에서 눈에 딱 보이는 부분 0부터 집어넣어보자. 그럼 0 집어넣으면 이 x를 가지고 있는 항이 모두 사라지면서 남는 항은 그렇지. 이거밖에 없겠네. 여기다가 0 집어넣어볼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되니까 함수값은 2, 양수가 되겠네. 그럼 F1도 한번 집어넣어볼게요. 이번에 F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누구를 갖고 있는? X-1을 갖고 있는 이 세 개의 항이 없어지면서 남는 항은 얘밖에 안 남겠네. 그러면 1 집어넣으면요.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마이너스 1, 0보다 작아지네요. 사이값 정리에 따르면 누구랑 누구 사이에? 그렇지. 열린 구간 0, 1에서 근이 하나 존재하겠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네. 하나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또 뭐 집어넣을까? F2 집어넣어볼까? 2 집어넣으면 나머지 부분 다 사라지고 어디만 살아남아요? 그렇지, 여기만 살아남는다. 2 대입할게. 그럼 2 곱하기 1이니까. 함수값 2 되어서 다시 양수가 되었네. 1과 2 사이에서 음수에서 양수로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연속함수고 1과 2 사이에서 근이 하나 존재할 거다. 여기에서 근이 하나, 여기에서 또 하나. 근데 내가 보여야 되는 건 서로 다른 세실근이니까요. 이제 요 0이 되는 값들 말고 범위를 확장해서 조금 더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넣어볼게요. 자, F3부터 넣어볼게요. 3에다가 정리 안 하고 그대로 쭉 대입해볼게. 3, 2, 1, 2, 1, 3, 아이고, 3, 3이구나, 앞에 거. 3, 2, 3, 1, 2, 1.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모든 항이 양수라서 양수라는 거 알 수 있네. 그럼 여기서 4, 5로 늘린다고 해도 4, 3, 2, 4, 3, 4, 2, 3, 2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될 거니까 계속 3 이후로는 계속 양수가 나온다는 거 생각할 수 있겠네. 3 이후로는 살펴볼 필요가 없겠다. 그럼 반대쪽으로 갈게요. 0보다 더 작은 지점에서 부호가 뭐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마이너스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대입을 한번 해봅니다. 대입 한번 해볼게. 자, 선생님 미리 대입해왔지롱. 마이너스 1에서 대입했을 때 0보다 컸고요. 마이너스 2에서 대입했을 때도 0보다 컸어. 드디어 마이너스 3을 넣으니까 0보다 작은 지점이 나왔어요. 안 나왔으면 조금 더 넓혀서 확인해 봤을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3과 누구 사이에? 마이너스 2 사이에서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3과 2 사이에 또 다른 근, 감마라고 할까요? 감마가 존재해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는 걸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네. 그래서 선생님도 이 문제를 뭐라고 평가할까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데 너네가 풀면서 이거를 왜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문제를 냈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실제로 수학을 하는 과정은 우리 수학 교과서처럼 딱 떨어진 문제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열려진 문제들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서 26번 문제를 안 좋은 문제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 물론 우리가 수능을 푸는데 도움이 되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진짜 실제 생활에서 수학을 할 때에는 이런 수학을 훨씬 더 많이 할 거라는 생각도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어. 26번 문제는 다 풀었고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 선생님이 이 문제를 3차 함수 하나, 2차 함수 하나, 2차 함수 3개 그 합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 전부 다 근이 0 아니면 1 아니면 2니까 선생님이 0, 1, 2를 똑같은 지점에 그어놓고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첫 번째 함수는요. 0, 1, 2를 모두 근으로 갖는 3차 함수란 말이야. 그럼 0, 1, 2에서 모두 x축을 진하게 그려야 되니까 아직 우리 배우지 않았지만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 자, 두 번째 함수는 0과 1에서 근을 갖는 2차 함수. 세 번째 함수는 0과 2에서 근을 갖는 2차 함수, 마지막 함수는 1과 2에서 근을 갖는 2차 함수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봤어.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관찰한 대로 이 이후의 값에서 플러스가 관찰되는 이유를 각각의 함수에서도 찾을 수 있겠네. 자, 2보다 클 때 첫 번째 함수는 축 위에 있으니까 y값은 당연히 양수를 갖겠지. 마찬가지 두 번째 함수도 선생님 두 번째 함수 안 보이는데요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쭉 연장이 돼 있다고 했으면 당연히 축 위에 있겠다. 그치? 세 번째 함수도 네 번째 함수도 전부 다 축 위를 향해 있어요. 그러면 0보다 작을 때도 한번 관찰해 볼까? 자, 0보다 작을 때는 첫 번째 함수는 그렇지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갖게 되네. 두 번째 함수랑 세 번째 함수 전부 다 플러스인 상태란 말이야. 자, 얘들아, 세 개가 플러스 쪽으로 당기고 있고 한 개가 마이너스 쪽으로 끌고 있어. 그러면 어느 쪽으로 끌려갈 것 같아? 그렇지. 처음에 0과 가까울 때는 2차 함수 3개 양수 쪽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우리가 관찰한 것처럼
마이너스 3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모든 지점에서는 음수값을 갖게 될 거야. 결국은 누가 끌어당기는 힘이 이겼다. 2차 함수 3개를 3차 함수 1개가 끌어당기는 힘이 이겼다는 거야. 이거는 함수의 변화의 양하고 관련된 건데요. 2차 함수가 변하는 양이랑 3차 함수가 변하는 양을 비교했을 때 3차 함수는 차수가 하나 높아진 것만큼 더 훨씬 더 큰 힘으로 자기 쪽으로 당기는 힘이 있어. 그래서 3차 함수 하나랑 2차 함수 3개가 있을 때 결과적으로 무한대의 방향으로 갈수록 3차 함수의 부호가 전체 함수의 부호를 지배할 거라는 거.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조금은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극한을 취급할 때에도 최고차 항만 보고 나머지 항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잖아. 이렇게 함수의 차수에 따라서 변화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조금 차이가 난다는 지점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수학 익힘 책에 함수의 극한과 연속 단원의 문제를 풀이할 만한 건 다 풀어봤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클래스룸에 질문 남겨놓으면 선생님이 확인하고 풀이 달아가지고 설명하거나 따로 설명을 할게요. 선생님 다음 주에 갔을 때 질문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인데 선생님이 옆에 없어가지고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못해가지고 조금 마음에 걱정스러운데 다들 잘 공부하고 있지? 요 부분까지 빠짐없이 반드시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오늘 필기 못했어도 좋아. 선생님 동영상은 유튜브에 그대로 올려놓을 테니까 클래스룸 타고 들어와서 봐도 되니까 필기하는데 집중하지 말고요.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풀어내는 거 한 번 더 반드시 내 힘으로 한 번 더 풀어보고 시험 마무리 잘하도록 합니다. 우리 내일 수업에서 봅시다. 오늘 수고 많았어요.